제가 이쪽 일을 하면서 이쪽 계통에서 돈을 정말 많이 버시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희 법인 영업, 보험업으로 10억을 버는 사람은 이거부터가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 개인 보험 하시는 분들은 법인 대표 딱 한 명만 잡으면 개인 고객 30명의 매출이 한 방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 대표들은 여러분을 만나는 순간 한 줄로 정리합니다. 또 정책자금 팔러 왔어? 그런 순간 끝난다는 거예요. 뭐 소상공인이나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정책자금이 통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제 법인 대표 수백 명을 만나보면서 99%가 여기서 좀 무너진다. 정책자금이라는 건 정말 좋은 무기는 맞습니다. 근데 효과도 분명해요. 근데 그걸로 시작하면 무조건 뒤가 안 좋다, 망한다. 오늘 끝에 제가 대표들을 만나자마자 5분 만에 통장에서 새는 돈을 찾아주는 화법을 풀어드릴 테니까요. 진짜 내가 이 영업 계통에 있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보셔야 된다.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은 대표를 만나자마자 정책자금을 받게 도와드릴게요 하면 대표는 속으로 또 이거 정책자금, 또 브로커구나. 정책자금 알선과 법인 영업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이 법인 영업은 즉 기업 컨설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알선은 돈을 받게 해주고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브로커 영업. 원래 기업 컨설팅이라는 거는 대표의 돈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를 풀어드리는 겁니다. 이 컨설팅을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만나는 대표들은 사업하면서 무조건 부딪히는 숙제가 한 5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어떤 대표도 이 5가지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법인이라고 한다면 가지게끔 대표가 회사 통장에서 빼서 쓴 돈을 의미하는데 이게 징빙 없이 그냥 빼서 쓴 거예요. 그냥 두면은 바로 인정이자가 붙고 세금 폭탄이 된다는 건데요. 복리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세금, 법인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대표는 항상 여기에 늘려 있는데요. 거기 플러스 4대 보험료, 건강보험료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 세 번째는 자금이랑 상환하는 거. 이 정책자금을 받는 게 끝이 아니라 3년 차부터 터지는 바로 상환 문제까지 한 세트화를 시켜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회사가 좀 성장하고 안정 궤도에 들어오면 가업 승계와 증여 이런 걸 생각합니다. 회사를 물려줄 때 증여세 폭탄 미리 안 짜면 회사가 망하거나 우리 자녀들한테 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고생한 거 허송세월로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는 대표 노후, 퇴직금. 보통 사업 아무리 오래 하셔도 퇴직금 준비하시는 분들 거의 많지 않거든요. 대표의 본인 퇴직금 재원 이런 거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으로 내가 합법적인 절세를 통해서 준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정책자금 하시는 분들은 브로커 역할만 하다 보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사업을 오래 운영하면 바로 이익 소각이라고 이런 걸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배우자 공제라든지 맞습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 정작 대표들의 자산과 퇴직금은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정책자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정책자금 너무나도 잘하죠. 그런데 저는 정책자금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최소 5개를 한 번에 보는 사람이다. 보통은 10개 이상을 봅니다. 여기서부터 옆에서 알선만 하는 사람이랑 저와는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리게 됩니다. 대표자들은 설득을 당하지 않아요. 스스로 납득을 할 뿐이다. 제가 이쪽 영업을 10년차 하면서 영업 등급을 한 3개로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하수인 경우는 세법, 정책자금 조건만 줄줄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중수는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꼭 하셔야 돼요 대표님 하고 설득하려고 애를 씁니다. 세 번째 고수는 질문을 던져서 대표자가 스스로 납득하게 만듭니다. 즉 스스로 입에서 나오게 만든다는 거죠. 왜 납득이 최강이냐? 내가 한 말들은 대표자들이 반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표가 자기 입으로 뱉은 말은 자기가 절대 주워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쓰는 화법은 1분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시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대표님 급할 때 회사 통장에서 돈 빼 쓰신 적 있으시죠? 대표자 가끔 대표님 근데 그게 가지급금이라는 거 아시나요? 지금 얼마나 쌓였는지 아세요? 글쎄 얘긴 들었는데 잘 몰라. 대표님 근데 그거 그냥 두면 인정이자 붙고 나중에 상여로 잡혀서 세금으로 수천만 원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른 척 두실 거예요? 아니면 합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실 건가요? 정 대표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런 패턴 맞습니다. 정 대표 부탁해 라고 시인했어요. 이게 바로 클로징입니다. 아직은 클로징이 완벽한 단계가 아니죠. 이 판을 깔아두면 대표가 먼저 그래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정리하는 건데 내가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질문을 잘하면 그런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 법인 영업의 장점, 단가가 커서 디테일 3%, 1%가
소득의 10배를 만든다? 맞습니다. 법인 영업이 좀 익숙해지면 그때 디테일을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 영업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거, 정석적으로 배워야 된다. 자, 정책 자금 하는 곳에 가서 법인 영업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그 영업을 하면서 굉장히 전문가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땅에서 놀고 있다, 바닥에서 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법인 영업이 좀 익숙해지면 내가 그때 디테일을 챙길게. 지식, 정보 이런 걸 챙길게요. 이건 최악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익숙해진 일은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고 처음 내가 시작했을 때 과거의 방식으로 계속 리셋하고 디테일을 탑재하지 않거든요. 과거의 방식을 싹 다 지우고 내가 디테일부터 탑재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시를 들어서 골프를 예시를 들어볼게요. 미국 골프 퍼팅 실험, 여기서 나온 건데 성공률 30% 확신하는 그룹과 33% 확신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딱 3% 차이거든요. 근데 이 33%의 그룹이 우승 확률이 87%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고작 3% 차이가, 디테일의 차이가 인생의 격차를 결정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법인 영업은 개인 영업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건당 단가가 개인의 수십 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 보험 영업을 하거나 그냥 정책자금 영업하면 뭐 아무리 많이 벌어야 뭐 5천, 뭐 1억, 뭐 1억 5천, 뭐 여기가 거의 끝이에요. 물론 정책자금 영업하시는 분들은 자기는 목에 힘 들어가고 시멘트 덕지덕지 붙인 다음에 가오가 엄청난 다음에 바로 난 10억, 20억 벌어 이렇게 말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 위선자라는 거죠. 제 말 듣고 아마 속으로는 창피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법인 영업으로는 한 건당 단가가 개인 보험 영업보다는 정책자금 영업보다는 수십 배라서 계약률을 5%만 올려도 소득이 바로 5배에서 10배까지 올라간다. 자, 초콜릿을 그냥 주는 거랑 포장해서 주는 게 다르죠. 우리 돈을 주더라도 저희 최근에 누가 생일인 경우가 있어서 저희 팀원 중에 돈을 담을 때 봉투를 아주 예쁜 걸 담아 주더라고요. 이런 포장만 해서 주는 것도 굉장히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정책자금 조건만 읽고 전문가인 척하는 사람과 대표, 회사의 재무제표 미리 떼서 분석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하고 그분들이 단계별 성장 전략, 단계별 트랙, 실행별 로드맵, 기획, 스토리텔링 여러 가지 다 짜온다면 완전 레벨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전자와 후자 중에 과연 누구를 선택할까요? 여기서 기업, 컨설팅, 법인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대표자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대표들의 생각, 판에서 놀면 100점 100패를 할 거고 내 판으로 끌어오면 100점 100승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법인 대표는 의심이 굉장히 셉니다. 또 뭐 팔로 왔겠지. 야, 오늘 또 뭐야? 또 전화 왔어? 매일 전화 받습니다. 뭐 대출 받아라, 정책자금 받아라, 지원금 받아라, 뭐 법인 전환해라, 뭐 지원 사업이 있다, 개발자금 받아라.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법인 대표자들은 또 보면은 뭐 팔로 왔겠지. 또 보험 팔로 왔어? 이런 판, 에어리어가 형성되면서 그 불리한 대표의 판에서 놀아나면 당연히 계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질문, 자료, 신뢰, 분석 이런 거를 바탕으로 내 판으로 끌어와야 돼요. 이 이치를 못 깨달으면 평생 알선 수수료, 브로커 여기서 정책자금에서 끝난다. 자, 그럼 어떻게 끌어오는가? 저는 업종별 대표, 유형별 연구와 경험을 했어요. 정책자금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을 왜 받는 거지? 그럼 이거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재무제표가 굉장히 중요하네. 세금을 잘 알아야 되네. 그러면 기타적으로 단계별 내가 연차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조업, 유통, 도소매 이런 거 법인 전환 직전 같은 경우 뭐 IT 벤처 뭐 이런 거 대표자들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면 제조업 대표부터 말씀드리자면 보통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시설자금, 정책자금의 갈증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매출이 큰 회사들은 가업승계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주식 난장판이 돼 있어요. 그리고 유통 도소매 대표들은 현금 흐름이 굉장히 빠듯해요. 매입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 장사 한 번 안 되기라도 한다면 내가 인건비로 줘야 되고 평상시에 나가는 회전 자금들이 있거든요. 그게 몇 억씩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출을 받아야 될지 어떻게 이걸 채워야 될지 고민도 하지만 법인 대표들은 현금 흐름이 빠듯하기 때문에 돈을 그냥 꺼내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가지금이 산처럼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 전환 직전에 개인 사업자 말씀드리자면 자, 폭탄
종소세 폭탄의 직전이라는 거예요. 이걸 전환 타이밍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골치 아파. 왜? 세무사들은 대표님 법인으로 가셔야 돼요. 얘기는 해줘. 근데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니 법무사를 소개해 준대. 근데 이게 맞는 거야? 법인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던데, 법인으로 가면 불편하다고 하던데, 돈을 마음대로 못 쓴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법인 어떻게 설립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그냥 법인 설립하면 세무사나 법무사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설립용 그냥 법인으로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거는 대표님들의 가족들과 사업 성장하는 관계가 없어요. 정부 지원 사업 아예 받을 수 없는 그런 깡통 정관을 갖고 있는 깡통 법인이에요. 그런 법인을 설립하면 아무 의미 없다. 그냥 법인 설립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 사업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초 그릇에 테크트리를 다 만들어 놓은 그런 법인을 형성합니다. 자, 그리고 IT 벤처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특허, 기술력 있잖아요. 그런 걸 자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 걸 매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기술 개발과 자금 조달이 어떻게 해서 우리 인력을 대체할지. 왜? IT 쪽은 인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한 명당 1억씩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4가지 정도 이 업종에 대해서,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조업 대표님들한테는 제가 아까 정책자금 쪽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뭐 시설자금, 운영자금.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저희 고객사들 만나서 예를 들어서 고객사들 만나서 물어보면은 요즘 제일 골치 아픈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물어보면 거의 이런 답변들이 나와요. 자금이지, 아니면 나중에 회사를 물려줄 때 어떡하지? 아, 이게 우연 같죠?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깔아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놓잖아요. 대표님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가족들 어떻게 세금 낼 돈 있나요? 이렇게 지금 주식 가치가 높아졌는데.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미리 깔아놓으면 복선과 질문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대표님들이 승계가 걱정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바로 거기서 꼬리의 질문을 한 10개 정도 던진다. 자, 첫 번째 지분 구조, 그리고 후계자, 예상되는 증여세를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상당 초반은 이미 이 대표님의 컨설팅의 규모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대표님들 30년이나 회사 키우셨잖아요. 이거 근데 잘못 물려주면 증여세나 상속세로 회사가 그냥 사라질 수도 있다, 휘청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대표님들이 회사가 안 흔들리게 이런 거 자산을 지키는 거, 이런 거 짜드린 게 제가 구조 설계하는 게 이런 컨설팅 전문적으로 하는데, 이 대표님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 대표자들은 자기가 뱉은 걱정을 전문가, 이 정 대표가 직접 풀어준다고 하니까 미친 듯이 집중한다는 거예요. 자, 왜 대다수 망하느냐, 이런 거 승계 걱정하는 대표님들한테 정책 자금을 밀고, 아니면 자금 급한 대표한테는 가업 승계를 들이밀어 대표님들을 지루하게 만드니까 바로 그냥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저처럼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상위 1%라는 거예요. 근데 대표자 만난 지 5분 만에 이 사람은 다르대 하는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99% 이런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아요. 자, 법인 영업, 이런 정책자금 영업하시는 분들 보면 99%가 이런 건 없거든요. 자, 대표자들이 저와 계약하는 그런 원리, 이런 자료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 이런 기업 운영하시는 법인 대표들은 아무한테나 통장을 열지 않습니다. 회사의 속사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법인 영업은 신뢰가 생명이에요. 근데 99%가 자기를 멋지게 소개하는 이 자료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나자마자 명함을 주고, 네, 안녕하세요. 기업 심사관 예석준 팀장입니다. 계약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정책, 뭐 지도사, 뭐 이러면서 난 정책 자금의 신, 난 짱이야, 막 이런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자, 정책자금 상담사가 누굽니까? 하고 바로 본론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벽을 치는 거야. 이 사람 뭐야? 대출 브로커야? 맞습니다. 브로커도 아니고 교육생들. 맞습니다. 자, 이 블루오션이 따로 있어요, 법인 영업에는. 그런데 그런 거를 디테일하게 모르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블루오션이 기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귀찮아서 안 하는 게 바로 디테일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밤낮 가리지 않고 휴일 가리지 않고 이 대표자들의 스토리텔링이나 굉장히 디테일한 어떻게 이 회사 사장님이 잘 될 수 있을지를 굉장히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핵심이 바로 말하는 거 AP다. 한 장으로 요약하고, 그리고 실전에 PPT, 내 스토리와 믹싱을 해가지고 이런 스토리텔링 자료를 만들어 보여줍니다. 한 장짜리 요약본, 그리고 발표용 그런 PPT를 실제로 제가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가지금 정리나 이런 거 상환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대출 이런 플랜들이랑 시설자금, 부동산 매입자금, 그리고 사옥 매입, 꼬마 빌딩,
그리고 창고, 공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내 스토리가 들어가야 돼요. 뭐 보험, 세금 얘기 꺼내기도 전에 신뢰가 끝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정책자금 수수료 얘기 전에 신뢰가 끝나 있어야 돼요. 그냥 저는 항상 대표님들이 만나잖아요. 그냥 정 대표님 그냥 믿고 갈게요. 맞습니다. 네,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결론. 그냥 대표님은 사업만 잘하면 됩니다.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거니까. 자, 예를 들자면 나이키 광고 보신 적 있으시죠? 다 알아요, 이제 나이키. 근데 나이키 광고가 멈춥니까? 멈추지 않아요. 하물며 무명인 법인 영업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내 입증 자료들과 내 브랜딩을 해야 돼요. 저 유튜브 왜 하고 있죠? 맞습니다. 브랜딩과 내 미래와 내 팀원들,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누가 보면은 제가 엄청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가오잡고 자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대신에 책임감과 실력은 있다라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어요. 제 주변에 이 영업하시는 분들 개통해 보시잖아요. 저 다 합니다. 저 사람이 아닐 정도로 책임감과 열심히 한다는 거. 그리고 머리도 일반적으로 똑똑하지 않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자, 정책자금 하는 그런 영업하시는 분들,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내 신뢰에 대한 그런 브랜딩이 0이면 1도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 잘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어요. 자, 0.1% 이걸 아는 사람들이 바로 대표자들과 계약을 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법인 영업 이거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가 없는 시장이라는 거다. 그래서 0.1%라도 내가 올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유리해진다. 사소함이 쌓이면 거대한 격차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영업할 때 요거 포인트 정말 남들과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 선물 드려야죠. 바로 등기부등본을 먼저 떼보는 겁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빼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스토리와 상호, 주소, 기타 여러 가지 다 나와 있어요. 법인하면 대표자 집 주소도 알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표자들을 만나기 전에 재무제표를 미리 분석해 갑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속사정과 스토리를 다 흐름을 파악하고 한다는 거예요. 자, 요즘에 우리 이런 기업 영업하면서 재무제표도 볼 줄 모른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신입 팀원들도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재무제표 1도 아예 모른다. 진짜 그러신 분들이 99%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은 김땡땡님 뭐 정책 지도사, 네, 그리고 예 땡땡님 뭐 기업 심사가 계약할지 말지 내가 결정한다. 네, 맞습니다. 결정하셔야죠. 그리고 뭐 나머지 뭐 고려 무슨 연구소 뭐 난리 났죠. 뭐 한기 뭐 모신평지 뭔지 예 맞습니다. 다 와서 90도 인사하고 그냥 시작하죠. 아무것도 모른다. 네, 맞죠. 정책자금으로 가오 잡다가 그냥 인생 종치게 생겼다. 맞습니다. 정책자금 그걸로만 영업한다면은 미래가 밝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마 뼈 때릴 겁니다. 자, 기존에 영업하시는 분들, 정책자금 영업하시는 분들은 무슨 정책자금으로 가오 잡고 합니다. 무슨 뭐 정책 뭐 이런 지도 엄청 사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나 엄청 뭐 1년에 제가 뭐 300조를 무슨 뭐 정책자금을 유동 운영하는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합니다. 뭐 나 천조한다고 얘기해야 돼. 됐고요. 자, 다들 그러면서 명함만 주고 뭐 회사 속에서 대충 이렇게 보여주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표자를 만나기 전에 등기부등본이나 최근 재무제표를 미리 떼서 분석해서 대표자의 회사 역사, 스토리, 그리고 왜 회사가 이렇게 되고 어떻게 이게 회사가 부채가 이렇게 됐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이런 거 먼저 분석해 가는 거예요. 대표님 회사 여기서 돈이 새고 있었던데요. 이렇게 분석 한 장 들고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대표님들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같은 영업하시는 뭐 컨설턴트 만나잖아요. 무조건 사람 기억합니다. 여기는 어디 회사였는데 뭐 어디였는데 네. 오늘도 뭐 일이 있었죠. 뭐 전주 쪽인가? 뭐 어디 쪽에 그 미팅을 갔는데 뭐 머슬 뭐 헬스 트레이너 뭐 이런 거 하시는 뭐 대표가 있어요. 그래서 다 분석해서 얘기해 줬는데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 기억하지 못해. 그냥 단체방을 뭐 폭파했는데요. 그러면 뭐 갑자기 시간도 2번 바꾸고 아니 그쪽 거리도 먼데 어떻게 시간을 다 맞춰갈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지금 개인 사업자 하시면서 뭐 돈 많이 벌었나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분석해 드리고 우리가 사업자 4개 어떻게 돼 있고 이걸 어떻게 해서 구조를 짜서 가면 된다고 했는데 본인 진짜 팩트를 말씀드렸는데 알아듣지 못한다. 이런 거 어쩔 수 없어. 그냥 평생 일하다 그냥 끝나면 돼요. 인생 종치면 돼. 뭐 더 얘기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나부랭이 컨설팅 만나서 컨설팅 받다가 그냥 보험이나 가입하시고 그냥 해지하시고 그거 반복하다가 그냥 끝나. 그냥 그러시면 됩니다.
예전에 이런 분들도 있었어. 진짜 계약이 잘 하시는 분인데 이 대표님들의 업종 있죠. 그런 거 뭐 이런 뉴스 같은 거 스크랩해 가지고 첫 미팅부터 막 이런 거 막 스크랩해서 막 그 손편지도 쓰고 막 해서 이렇게 하면은 뭔가 감동했나 봐. 계약률 폭발하더라고. 이런 케이스인데 지금 먹힐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이런 세금 시뮬레이션 있죠. 구조, 계산기를 다 짜가지고 얼마 절세돼서 그걸로 얼마 모아서 어떻게 해서 내가 건물 살 수 있는 그런 테크트리를 연계해서 지점장들과 은행권이랑 기관 쪽이랑 다 연계해서 플레이할 수 있는지를 구체화시켜서 프로세스를 짜서 보여드려요. 그러면 당연히 이 대표자가 보면 계약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실력을 가지고 와서 와 이런 자료? 야 진짜 이렇게 되는 거야 정 대표? 응 되는 거야. 너만 하면 돼. 난 자신 있으니까 너만 하면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표자들은 진짜 저를 보고 신뢰가 간다면 계약을 해요. 저는 자신 있으니까 계약하시면 자신 있습니다 하고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을처럼 굴면 대표들한테 무시당한다. 귀엽게 굴면 안 돼. 이 대표님들 만나잖아요. 이런 영업하면서 수수료 낮추는 상담사들이 가끔 있거든요. 진짜 이런 분들은 이 일 하면 안 돼. 그런 분들 오잖아. 그냥 이 일 안 맞다고 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일하는 건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디테일한 지식과 실력과 영업, 예의 모든 걸 갖추고 있어야 돼요. 대표자들이 가지금을 물어봤다. 그냥 전문가가 아니라 법인 자금 정리 전문가가 왔습니다. 자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대표님들이 필요한 거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저는 보통 대표님들을 한 20분 정도 만나고 좀 이야기가 시작이 길어질수록 자세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예의가 바라지고 처음에는 드래곤볼처럼 이렇게 막 눈이 이렇게 됐다가도 졸라맨처럼 이렇게 됐다가도 되게 착해져요. 왜? 진짜 팩트와 그 사람을 위해서 저는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 대표자가 잘 되는 길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있어요. 대표자님들 보면 한번 얘기해봐. 보통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점점 이게 손이 예의 바라진다. 그럴수록 내가 굉장히 실력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계약 같은 거 목매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저는 하실 거면 하시고요. 안 하실 거면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저의 장점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경력되고 이런 책임감을 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분이 더 괜찮으시면 그쪽 하세요. 싼 데 있으면 싼 데 하세요. 저는 싸지 않습니다. 대신 대표님을 책임지고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대표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데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누가 100억 부동산 누가 사줘? 200억, 300억 누가 사줘? 못 사준다. 자 이런 거 얘기하면은 무슨 정책 자금으로 뭐 이런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허접한 컨설턴트 브로커 교육생들 맞습니다. 근데 정책 자금의 구조에서는 금리가 낮은 건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이거 원금이랑 같이 이자랑 상환을 하면 폭탄이란 말이에요. 이 상환 쇼크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멍청한 맞죠? 대표자들은 갚을 것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자금 설계부터 자금 운용과 상환 설계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처음에 약속해드린 거 아시죠? 즉석해서 진단하는 방법 필사기 너무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대표님들 딱 한 장만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대표님 5분 안에 회사에서 새는 돈 찾아 드릴게요. 제가 보면 5분 안에 새는 돈 진짜 찾거든요. 그 자리에서 가지금이나 과한 세금이라든지 이런 묶인 자금을 콕 집어서 말씀드립니다. 자금은 몇 가지 유형에서 몇 억까지 되고 이거를 만약에 갖출 시 5억에서 10억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나오신데 요걸 갖춘다? 그러면 50%가 세이브가 될 거고요. 요거 조금만 더 하시면 거의 아예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돈으로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어서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겁니다. 대표님들 회사에 새는 돈을 찾아드리고 가지금이라든지 이런 정리할 세금들 내가 세금 과해서 내고 있다 싹 다 줄여드리고 자 자금 이런 거 지원금 바우처 정부 지원 사업 모두 패키지로 제가 진행해 드립니다. 이런 건 연결고리가 다 하나로 패키지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인 영업 이런 정책자금 영업하시는 분들 진짜 좋은 회사 가셔서 대표님 이런 거 클라이언트한테 너무 전문가 이거 진짜 지식 신뢰 이런 거 받으려면 정말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진짜 제 채널을 보시면서 뭐 이런 거 컨설팅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내가 좀 잘하고 있다, 가오 잡고 있다. 이거 진짜 안 돼요.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미래 없어요. 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돼. 겸손. 그리고 대표자님들을 진짜로 컨설팅 해드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실력자이고 내가 살아남는 길이다입니다. 자, 법인 영업의 핵심은 기발함이 아니라 남들도 당연히 아는데 정작 실행을 안 하는 스타일. 이런 거 디테일을 내가 결합해야 된다. 자, 5대 숙제로 첫 번째 니즈 환기, 두 번째 유도 질문을 하면서 가 클로징, 그리고 세 번째 AP 브랜딩. AP를 때리면서 내 브랜딩도 같이 올려라. 네 번째 재무제표, 이런 등기부 등본, 회사 자료 미리 분석.
스토리 짜봐야겠죠. 그리고 갑의 포지션 즉석 진단에서 정책자금 알선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컨설팅을 통합적으로 패키지로 해서 대표자의 계약을 해야 된다. 그래야 대표자님도 좋고 우리도 좋습니다. 자, 내가 지금 이런 정책자금이나 법인 영업하고 있다. 진짜 잘하고 싶다면 이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다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셔야 됩니다. 인생갱생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